작년 연말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기상천외한 병원 탈세 수법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병의원 절세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대 인간에게서 피할 수 없는 것, 그 첫 번째는 세금,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3월달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5월과 6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절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선혜 연구원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몇 개 기업에게 절세를 해주셨다 그랬죠? 300개 기업인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개 네. 기업에 절세한 세금 금액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200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200억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병원 의원 원장님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기상천외한 병원 탈세 수법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진료 등으로 병원들이 좀 매출이 많이 상승한 병원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매출이 상당히 급증하니까 네. 이제 세금이 문제가 되셨겠죠. 네네. 원장님들께서. 그래서 좀 세금을 줄이고자 하셔서 불법 영업 대행을 하는 그 피지사와 같이 그 탈세 영업에 그 가담해서 통상보다 높은 결제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요. 피지사가. 네네. 그래서 이 수수료는 병원이 이제 경비 처리를 하고 또 수수료의 일부는 뒤로 가족에게 페이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국세청에다 이제 걸려들게 된 거죠. 수수료. 네. 요즘은 뭐 편의점까지도 단돈 1,000원짜리도 카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수수료가 다 있는데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인 수수료보다 얼마나 했길래 좀 문제가 됐을까요? 통상적인 수수료가 보통 뭐 3% 전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많게는 한 7에서 한 10% 정도도 되고요. 7에서 10% 정도까지요. 문제가 됐겠네요. 기상천외한 병원 탈세 수법으로 또 다른 무엇이 있나요? 아트테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술품을 통해서 좀 절세하는 방안을 사실은 이 그 아트센터에서 적극적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그 미술품 대여 업체에서 미술품을 대여하고 이 렌탈료를 그 병원의 경비로 처리하고 네. 이 대여 기간이 종료하면 미술품을 재판매하는 식으로 위장을 해서 네. 원장님 가족에게 또 이것도 현금 페이백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비용을 많이 지출하셨던 사례들이 발각이 되신 거죠. 그렇다면 또 어떤 방법이 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동원이 됐었던가요? 요즘 정부에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 지원금을 좀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 교육업체하고 병원 원장님께서 직원들의 교육을 받고 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다시 또 원장님에게 또 페이백하는 이러한 수법도 사실은 이번 과세당국에서 좀 주목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원금도 있고 네네. 이제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도 있는데 네. 이거 이제 우선 부담금은 경비로 처리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교육 지원 기간에 그게 이제 입금이 되면 그걸 다시 이제 배우자분이 또 다시 페이백을 받는. 실질적으로 경비 처리도 하고 이 돈은 다시 또 돌려받고. 그렇다면 병의원이 때로는 절세일 수도 있고 사안을 잘못하게 되면 탈세일 수도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필요 경비라는 영역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병의원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비용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고 네.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안에 경비들을 임의로 가다 계상하거나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체크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좀 더 검토하셔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들께서 찾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탈세가 되는 그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필요 경비를 늘리는데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일하지도 않는 배우자, 일하지도 않는 가족들 등재하고 이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은 배우자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내용은 네. 물론 근무도 하지 않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사실 병원도 의료 행위 외에도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격리 업무를 하실 수 있다면 더 좋고 네. 그 내용이 아니라면 사실은 내방 환자를 응대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광고 마케팅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배우자를 직원 등재하는 것이 또 필요 경비를 좀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근무하고도 부인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되겠죠. 직원들이 네. 인식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출퇴근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네.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하셔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배우자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끔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가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병원의 보험이나 이런 행정 업무들을 맡긴다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배우자가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명함을 이제 발행해서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출퇴근 기록을 갖고 계시고 또 배우자가 하는 업무 처리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꾸준히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게 배우자 급여는 이런 경우 배우자 급여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분이 실질적으로 병원 경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거나 경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좀 높게 측정해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단순 업무를 맡게 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약간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급여에 맞춰서 배우자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유용한 팁이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배우자의 직원 등재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한 몇 가지 좀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는 원장님의 배우자분은 취미로 꽃꽂이를 하고 계셨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병의원의 어떤 그런 환경 관리를 위한 어떤 꽃꽂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업무 이런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방하는 환자들의 고객 응대에 네. 관한 또 혹은 그 고객 응대를 하고 있는 실장님들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소모품이 의료품에 대한 구입이나 이런 내용도 배우자분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쓰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으신 거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업무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또 홈페이지 관리나 광고 마케팅에 관한 업무도 배우자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업무이실 것 같고요. 직접적인 의료 행위 외에 그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찾아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네네. 네. 자, 오늘은 병원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포인트를 집었는데요. 보다도 지금 병의원 절세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솔루션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 같은 경우 이제 병원의 사업 소득에서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사업 소득이 책정되잖아요. 네. 여기에 세율을 이제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는데 세율을 계산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조금 소득의 과표가 되는 기준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네. 요즘 원장님들께서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내용이 이제 벤처투자 세액공제가 있을 수 네네. 있겠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장님이 개인이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시고요. 네. 그 출자금을 벤처 기업에 이제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한 3천만 원 출자하셔서 투자하셨다고 하면 전액 다 그 소득공제 대상이 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딱 3천만 원만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요. 5천, 7천, 가능하시죠. 1억도? 네, 가능하시죠. 그 이제 구간에 따라서 좀 공제 비율이 달라지겠네요. 달라지죠.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는 100% 공제가 되시고요. 5천만 원 이하는 70%,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분은 30% 네, 소득 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시간에는 벤처 투자 소득 공제 관련해서 상세하게 한번 인터뷰를 하기로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절세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솔루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 병원 경영 전문 법인 또는 현물 기부 이런 방법도 있다는데 간단하게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병원을 운영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사업 소득이 또 있으시고요. 또 병원이 그 상주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셔서 부동산을 또 갖고 계신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자녀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임대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혹은 아까 배우자가 그 직원으로 등재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좀 절감하셨다고 하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그 법인의 주주와 대표자를 가족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표님에게 발생되는 사업 소득을 이 법인에서 발생되게끔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방법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그 근로복지기금은 이제 그 비영리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된 의사 선생님들을 네. 그 네트제로 네네네. 지금 근무하고 좀, 네.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제라는 게 그 원장님께서 직원으로 채용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납부해야 될 세금까지 다 부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세금적인 부분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게 되시면 세금도 좀 절세하실 수 있고, 예, 좀 더 용이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시는 거죠. 일반 기업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그 우리 연구위원을 통해서 병원이 절세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직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고 필요 경비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통해서도 절세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자녀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병원 경영 전문 법인이라고 해서 MSO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현물 기부를 통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병의원의 어떤 컨디션과 어떤 처해 있는 조건들에 따라서 이런 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을 잘 모델링을 통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최적의 절세 솔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원장님의 그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원장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어떤 니즈에 따라서 사실은 솔루션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담을 의뢰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이 상당히 높으시고 네. 소득 구간도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절세에 우선은 관심이 좀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시면 내가 발생해서 얻은 이 소득에 대한 어떤 자산이 이제 가족들, 자녀들에게 잘 이전되는 것까지도 좀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각각의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니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그 솔루션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의 업력, 자산 규모,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적절하게 조언을 통해서 별도로 디자인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병의원이 갖고 있는 이 절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개론식으로 오늘은 인터뷰를 했고요. 추후 시간에는 좀 뾰족하게 병의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병의원의 아트테크, 병의원의 현물기부, 병의원의 어떤 스피노프 분사창업 자녀법인 이런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